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2015년 12월 초에 온천장으로 이사오기 전엔 반여동에 살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살았던 아파트는 판상형인 계단 겸 복도가 중간에 있고 양쪽에 한 집씩 있는 그런 구조의 아파트였죠. 아파트 옆으로는 수영강이 있었고 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엔 강변도로, 왼쪽에는 도시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옆에는 2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 바로 옆에 4층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구조를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 집에서 뒷베란다 쪽으로 보면 장산과 수영강 그리고 중리가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이 그렇게 밝진 않았습니다. 동남형이어서 해가 정오 때만 잘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집이 어두웠죠. 제가 그 영체를 본 곳은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우습지만 그날 전 부모님과 같이 공포영화를 본 뒤여서 새벽에 화장실을 간다는 것 자체가 무섭더군요. 그래서 배가 아프면 일단 제 방에 불을 켜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날은 무엇 때문인지 방의 불을 켜지 않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지만 무서웠던 탓에 문을 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큰 방에서 뒷베란다로 하얀 물체가 눈앞을 휙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주방에서는 그릇이 덜그럭대는 소리가 났고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죠. 또 혹시나 그것이 저에게 올까봐 무서웠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전 그것의 형상을 되짚어 보았는데 제 무릎 높이보다 약간 큰 어린아이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그 순간 소름이 싹 돋았습니다. 전 거실과 현관 쪽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그렇게 30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미처 불을 켤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이불에 몸을 집어넣고는 눈만 빼꼼히 밖으로 내놓고 있었죠.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안심하고 잠이 들려는 순간 다시 주방 쪽에서 그릇이 덜그럭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얀 물체가 주방에서 앞베란다 쪽으로 휙 하고 날아서는 그렇게 사라져버렸죠. 그 이후로 기절을 한 건지 잠이 든 건지 어쨌든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 왔더군요. 저는 학교 가기 전에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께 새벽에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네가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헛것이 보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집에서 기르던 하얀색 말티즈가 집에 혼자 있기를 무서워했고 가족들이 모두 집에서 나가면 낑낑거리면서 엄청나게 짖어대는 거였습니다. 누가 보면 보신탕집에 끌려가는 개 마냥 정말 살려달라는 듯이 격렬하게 짖어대더군요. 전 밤만 되면 자주 잠을 깼고 가위도 가끔 눌렀습니다. 몸만 움직이지 않고 보이는 건 없더군요. 강아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허공에 대고 짖어대기 바빴고 그 일이 있은 후 어머니께서 부적 같은 걸 받아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범어사 주지스님께서 주신 거라고 지갑 속에 잘 보관해두라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그 부적을 갖고 다닌 뒤로는 새벽에 자주 깨지도 않고 평소에 자주 느끼던 그 한기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제 방 안에선 짖지 않고 거실과 주방 쪽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무언가를 쫓는 듯 달리며 성난 개마냥 짖어댔죠. 그런데 약 2달 뒤에 어머니께서 무당한테 10만 원을 주고 부적 하나를 받아오셨는데 지갑에 같이 챙겨두라고 하셔서 스님이 주신 그 부적과 함께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새벽에 자주 깨고 이번엔 잘 때마다 가위에 눌리더군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고 전 겁이 나서 어머니께 이거 가지고 다니다가 전에 있던 일이 또 일어난다고 하니까 부적은 태워버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고집을 그렇게 피우니까 결국 어머니께선 마지못해 베란다로 나가 무당에게 받아온 그 부적을 태우시더군요. 그 후로 저는 아무 일도 겪지 않았고 그 뒤로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갔다가 공군 병장 만기 전역을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우리 가족은 마안산 국립공원 옆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대충 짐 정리가 끝이 나고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전 이사하기 전 집에서 있었던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사실 그 집에 있을 때 엄마랑 동생은 그것을 자주 봤다는 뜻밖의 말을 꺼내시더군요. 동생도 방에서 잠을 잘 때 매일 가위에 꼬마아이가 책상 밑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며 그 집에 너무도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저희 동생 방은 뒷베란다와 주방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방은 제가 그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약 6년 동안 썼던 방인데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악몽을 꾸었던 방이었죠. 이사 온 뒤로는 영체를 본다거나 소름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라며 기운이 좋다고 하더군요. 강아지도 전처럼 짖지도 않고 집에 혼자 있으면 거실에서 잘 자는 것 같더군요.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지방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 집에 갑자기 나타나게 된 건진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나타날 때쯤 저희 동네에서 단지가 좀 크다는 아파트에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살을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하루 종일 가둬놓고 공부를 하도 시켜서 그렇게 되었다더군요. 그 해만 해도 거의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살을 했고 동네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그 일들을 쉬쉬하던 때였고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23되는 군인 한 명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동네 주민들은 아이들 입단속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때 살던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동네가 어떻다는 등의 흉흉한 소문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사시는 분은 그것을 보았을지 안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직 그 집에 존재하며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마다 돌아다니는 그 아이의 영혼이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학부모들의 학업 열풍에 못 이겨 자살한 한 아이의 영혼이 강가를 그렇게 떠돌다가 기운이 약한 저희 집으로 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아이가 불쌍한 생각도 드는군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그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